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나요, 시장이? 오늘도 재미없었나요? 미국이 빠진 날 올랐으니까 되긴 됐지만 감사한 날이에요, 사실. 아시아 증시 중에서 한국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올랐습니다. 아유, 어제 안 올랐잖아. 그 어제, 영향이 있겠죠. 그럼 그러니까 내일 미국 시장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미국의 선물 시장. 그래도 어제 억울함을 오늘 좀 달래줬던 것 같은 게 오늘 일본이 0.7% 빠졌고요. 홍콩이 1% 빠지고 있고 상해도 빠지고 있는데 한국은 0.4% 올랐습니다. 아, 쟤네가 어제 얼마 많이 올랐는데 2% 3%씩 올랐는데. 3%씩이나 오른 거는 뭐 선전 정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랐는데 억울하죠. 네. 억울합니다. 그래도 뭐 코스닥도 0.6% 올랐고요. 싸기는 더럽게 싼데 우리가 진짜. 3월 하반기에는 뭐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어느덧 2,757포인트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수도 2,800 금방 가겠죠. 2,800 블라블라까지만 공간이 비어 있어서 하락 추세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네. 채널이 이렇게 하락 추세 채널이잖아요. 이걸 통과해야 되거든. 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한 가지 다행한 거는 오늘 막 우리 아침에 많은 분들 문의하셨는데 콘텐코입니다. 드디어 콘텐코인가요? 콘텐코인데 아직 애매한 콘텐코. 어제부터 콘텐코인데 조금 더 콘텐코면 좋을 걸 하는 콘텐코입니다 지금. 네. 네, 뭐 백오데이션 나면은 사실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워낙 많이 겪고 있어가지고 네네. 참 백오데이션도 좀 크게 나와야 되고 콘텐츠도 크게 나와야 의미가 좀 있긴 해요. 약간 네. 미약한 차이긴 하죠. 지금. 네. 네. 예, 그리고 오늘 사실 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 10년물이 사실 뭐 3% 뚫었었으니까요, 며칠 전에. 지금 다시 2.957% 정도까지 한 7bp나 올랐고요. 3년물은 2.654%, 한 4bp 정도 오르면서 오늘은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차이가 조금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보험주가 오늘은 제일 많이 오른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6%나 상승을 했고요. 삼성화재 5.5%, 현대해상 4%, 메리츠화재 4% 전부 다 오늘은 좀 손해보험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보험 업종이랑 이 손해보험 업종이랑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신 섹터도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KT는 지주 형태로 전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8% 정도 올랐고요. LG플러스와 SKT는 1%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은행주도 많이 올랐는데요. 카카오뱅크 2.6% 제일 많이 올랐고요. KB도 2%, 우리금융 1%, 신한하나는 0.7, 0.3%씩 상승을 했습니다. 뭐 아까는 좀 많이 오르더니 조금 떨어져서 마감을 했고요. 이것도 뭐 금리 상승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선임이 되었던 이창용 그 한국은행 지명자 확정된 건가? 아니죠? 청문회 가야 되죠. 이분이 그 IMF 팀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도중에 한국에 왔다 하는데 어쨌든 세 가지 위험이 있다 하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 통화 정책의 정상화 속도,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로 인한 슬로우 다운 등등 이 세 가지가 다 실현돼서 상당히 어려운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무슨 뜻일까요? 위기란 얘기죠. 위기란 얘기. 그건가요? 위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결국 같이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같이 올리겠지 뭐. 네. 그래야겠죠. 너무 미국하고 차이가 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오늘 화학 섹터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10%나 올랐고요. 코오롱인더 7%, SKC 5%, 효성 TNC, 롯데케미칼도 오늘은 5%씩 반등을 했습니다. 그간에 어제는 좀 그 장이 좀 약하면서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죠. 의약품 섹터와 의료정밀 섹터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뭐 치료제, 백신 주들 이런 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뭐 장이 좀 돌아서니까 이런 주들은 좀 오늘 하락을 하면서 의약품 섹터가 오늘 1.2%씩 하락을 했고요. 전기전자 섹터도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이닉스는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NH증권에서 은행주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우리금융지주를 제일 추천을 했는데 그 이유는 순수한 은행주로서의 프리미엄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증권사나 이런 거 있나? 그렇죠. 신한지주나 없어. 이제 뭐 KB지주나 이런 데는 이제 은행
뿐만 아니라 카드, 뭐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많잖아요. 그 비은행 부분 비중이 꽤 있는데 사실 올해는 이 비은행 부분의 실적 부진이 좀 예상이 되고 오히려 금리 상승 영향에 은행 부분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는 해인데 네. 우리 금융지주는 특히 은행 비중이 거의 절대 다수라서 확실한 수혜가 부각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현재 2.6%대까지 왔는데요. 지금 코픽스 금리가 아직 그에 많이 못 미칩니다. 2월달 코픽스 금리가 신규가 1.7%밖에 안 돼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코픽스 금리는 이제 대출의 기초 기반을 하는 금리로 이제 코픽스 금리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순이자 마진은 앞으로 상승할 여지가 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제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한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추가적인 주주 환원도 기대할 수 있다. 네. 예, 전반적으로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은행주 같은 그렇지. 경우에는. 남이 했는데 또 경쟁적으로 또 하는 경향이 있죠. 네. 저 은행이 했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약간 좀 그렇지. 예,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음. 네, 같이 할 것 같고 다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가 오늘 좀 올랐는데요. 이틀 전에도 시멘트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네. 오늘도 추가로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건 아니지만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틀 전에도 사실 올랐던 소식들을 보면은 재고가 굉장히 좀 심각했거든요. 네. 재고가 지금 한 2달치도 안 남은 상황이라서 4월 달 들어서는 이제 건설 현장들에 전국에 있는 현장들이 이제 공사를 시멘트가 없어서 멈출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해결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게 했는데요. 오늘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원인은 이제 러시아산 유연탄 수입 차질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멘트사들이 좀 생산 차질을 겪고 있고 가격 인상도 많이 추진을 하고 지금 협상 중이죠. 네. 네, 아시아 시멘트가 또 오늘 7%나 상승을 했습니다. 한일 시멘트, 쌍용 CN이, 한일 현대 시멘트도 1, 2%대 상승을 했고요. 오늘 사실 전기전자 업종이 한 세 번째 업종 하락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하이닉스도 2.5%나 하락을 했는데 2분기 장기 계약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트렌드포스에서 전망을 조금 안 좋게 냈네요. 컴퓨터와 노트북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디램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분기 PC용 디램 가격은 평균 3에서 8% 전 분기 대비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향후에는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업체들이 주로 구매하는 서버용 디램 제품은 3월달 고정거래 가격이 전월 대비는 1% 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는데요. 네. 고객사 보유 재고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한 5%까지도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 소부장들은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보면은 뭐 기업들의 실적 보면 실적은 괜찮았다. 계속 그러고 마이크론도 실적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마이크론도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상승세가 가는데 우리는 조금 그러네요. 참 좋아도 안 올라오고 나빠도 떨어지고. 네. 야, 참. 네. 네, 근데 진짜 오랜만에 5G 업종이 오늘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사실 초강세라고 하기 좀 그렇죠. 예. HFR이 14%나 상승을 했고요. 다른 뭐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KMW 다 5%, 6%씩 급등을 했는데요. HFR은 사실 수주가 이미 기수주가 굉장히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반영되는 수주 기수주액만 한 2천억 원 정도 이미 넘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버라이즌 수주 물량이 확보가 기대가 되는데 만약에 이걸 확보 못한다고 해도 이미 영업이익 400억 대는 나올 걸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이 북미양 수주가 좀 늦어지면서 5G 업종이 시장의 관심을 조금 잊혀졌었는데 시장에서 HFR을 필두로 지금 오늘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기업들도 빨리 수주 소식이 들어와야지 이 주가 상승 탄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진 시스템은 어제 장 끝나고 100% 무상증자 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 좀 느끼는 거지만 이 무상증자 공시에 주가 탄력이 조금 예전만은 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올랐는데 상한가도 가고 그랬는데. 상한가는 거의 기본 공식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얼마 안 됐는데 요즘은 좀 무상증자 결정을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약간의 악재가 좀 겹치면 이렇게 탄력을 좀 못 받는 모습이고요. 악재가 없어도 오늘 서진 시스템 보면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뭐 크게 더 오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액면 분할보다 나쁜 게 아닌데 액면 분할은 오르고.
뭐 사실 똑같은 거죠. 주가 반토막 내고 이제 주식 수는 늘어나고 하니까 유동성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뭐 보통은 호재로 많이 인식을 했었는데 요즘엔 조금 탄력이 떨어지네요. 네. 예, 그리고 지금 WTI가 많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기준으로 한 102불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많이 좀 안정을 받은 것 같은데 빨리 100불 밑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해서 전략 비축률을 향후 몇 달 동안 사상 최대 규모로 방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약 100만 배럴 정도의 원유 방출을 고려 중이고 총 유출량은 1억 8천만 배럴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근데 지금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냐면요, 유류세 인하폭을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20% 유류세 인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요거를 30%까지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4월 5일에 확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괜찮은 조치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5G 버금가게 오늘 급등했던 섹터가 2차전지입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바이든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 증산을 위해서 국방 물자 조달법 발동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리튬이나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에 약 7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한 광물 가격이 조금 안정세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7%나 상승을 했고요. LNF, 일진머티리얼즈 6%씩 상승을 했고 SKC도 5%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SDI도 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오늘 6% 상승을 했고요. 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뭐 거의 뭐 보합세에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고요. 많이 올랐네요. SDI 작은 종목단인데. 예, 그리고 뭐 요즘 원자재 가격 급등락에 따라서 이제 주식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전선주들이 또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영국의 구리 선물 가격을 보니까요, 최근 상승세를 조금씩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선물 가격 상승 대비해서는 오늘 전선주들 폭등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3월 들어서 이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작년 5월 고점 수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1,350불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할 텐데요. 전선주들은 이 원자재가 구리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을 하면은 요거를 제품 가격에 잘 반영을 하는 업종이라서 그대로 보통 호재로 인식을 하는데요. 전선주들이 오늘 대한전선이 상한가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대원전선은 25%, 가온전선도 15%나 상승을 했는데 그간에 사실 오른 게 없어요.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오를 동안에 전선주들이 뭐 그냥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가 오늘은 좀 갑자기 좀 주목을 받는 바람에 그러니까 요즘 테마가 좀 도는데 그런 돌아가는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유리값 워낙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한금투자에서 농기계주 TYM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가를 4,260원 제시했는데 전일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이 120%입니다. 최근에 이 외국계 IB 자료 말고 국내 증권사에서 나온 목표가 치고는 120% 이상 상승 여력을 제시한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게는 안 내죠, 리포트를. 네. 상당히 저평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점유율 4위 업체인 4위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요 예상 실적이 올해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TYM의 매출이 큰 폭으로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면서 영업이익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올해 신규 자율주행 트랙터가 출시가 되는데요. 신규 매출원으로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PER이 굉장히 낮습니다. 22년도 기준 4.1배. 국내 경쟁사 평균이 7.3배니까 요것 대비해서 낮고 글로벌 경쟁사는 12.5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를 높게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업 보고서 보니까 아직 미상환된 전환사채도 좀 존재를 하더라고요. 비율이 뭐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 주의하면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도 조금 요즘은 근심 걱정이 조금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네, 그래도 5월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 콘텐츠가 의미 있으려면 보통은 한 1포인트 이상 선물이 더 높아야 돼요. 아직 1포인트 수준은 아니라서. 그러나 어쨌든 조금 벌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관찰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조금 일찍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